안녕하세요. 고양영상 미디어센터에서 코딩 수업을 하고 있는 권민성입니다. 자,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아두이노 수업을 함께 해보도록 할 건데요. 생소하신 분도 있고 들어봤는데 너무 딱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하고 천천히 앞으로 하나씩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날이기도 해서 실제 실습보다는 아두이노가 뭔지, 아두이노의 특징이 무엇인지, 유래라던가 이런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거기에 곁들여서 아두이노와 함께 쓰이는 이 브레이드보드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렇습니다. 아두이노의 유래, 장점, 구조 이런 걸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실습할 아두이노의 구조 및 장점에 대해서 또 알아볼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아두이노 프로그램 설치, 실제 아두이노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아직 좀 생소하기 때문에 엠블럭이라는 스크래치 기반의 블록 코딩 프로그램을 함께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 이제 유래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아두이노 요 앞에 보이는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요 톨보 아저씨 있죠. 마치 그 영화 반지의 제왕의 그 감독같이 생겼죠. 근데 이제 이분이 바로 마시모 반지라는 이제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탈리아에 있는 그 디자인 학교가 있어요. IDI라고 하는 요 디자인 학교의 그 디자인 전공 교수님이신데, 디자인이라는 게, 미술이라는 게 꼭 어떤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고 이런 것만인 게 아니라 설치 디자인이라든가 제품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할 때마다 어떤 전기적인 부분, 구조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매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함을 느끼셔서 이분이 직접 구현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서 만들게 된 게 바로 이 아두이노라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네, 유래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네, 말 그대로 비전공자들을 위해 개발된 보드입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 없어서 조금만 배우면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지식이 있어야 되고 약간의 영어가 좀 영어를 알아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두이노의 구성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일단 우리 PC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일단 메인보드, 입력장치, 출력장치, OS가 이제 이 컴퓨터의 기본이죠. 그래서 여기에 메인보드, 아두이노와 비교했을 때 메인보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아두이노 보드가 될 것이고요. 입력장치는 이렇게 우리 마우스나 키보드가 되겠지만, 아두이노에서는 이런 센서류, 입력 센서류들이 바로 입력 장치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출력, 모니터, 스피커, 프린터 등의 이런 출력 장치를 아두이노로 봤을 땐 이런 LCD라든가 모터, 그 다음에 LED 등 이렇게 출력 3요소가 되겠습니다. 출력 3요소라고 하면 보통 이렇죠. 빛, 소리, 그 다음에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출력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OS를 보면 지금 익히 많이 익숙한 그림들도 있고 생소한 부분도 있는데 윈도우, 그 다음에 맥, 그 다음에 리눅스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다 OS 또는 이제 운영체제라고도 하죠. 자, 운영체제라고도 하는데 요거를 우리 아두이노에서는 이 아두이노 IDE라는 전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통합 환경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사용해서 아두이노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의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죠. 네, 이쪽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가 도대체 뭔 차이인지, 왜 저걸 저렇게 갖다 박아놨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자, 왼쪽은 뭐냐면 아두이노가 나오기 전에는 저렇게 일일이 다 회로 그 케이블들을 납땜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회로도 그 케이블도 납땜하고 센서들도 납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하기도 했고 건강상 좋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아두이노가 나오고 나서는 이 아두이노와
브레드보드 그리고 점퍼 케이블이라고 해서 그냥 꼽기만 하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고 네, 손쉽게 이제 테스트를 해보거나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두 번째 장점은 이 부분입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 영어로 되어 있고 글자가 많다 적다 뿐인데 비슷한 언어의 원료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 베이스는 다 같습니다. 뭐 C 언어 기반이긴 한데 자 왼쪽으로 봤을 땐 이렇게 많은 양의 예전에는 많은 양의 이런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됐다면 이 아두이노 IDE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성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이 간소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융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이제 융합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네, 복합적인 것을 연결해서 만드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아두이노에서도 그런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뭐 태생적으로도 그래 왔고요. 자, 지금 현재 PPT 화면에 보이는 대로 아두이노 플러스 초음파 거리 감지 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이 두 가지를 합쳐졌을 때 뭐를 할 수 있느냐면 네, 이 세 번째 이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융합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두이노와 초음파 거리 감지 센서라는 것만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한번 알아보면 지금 연결된 링크를 통해서 나오는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네, 이 LCD고 네, LCD, I2C LCD라고 하고요. LCD를 통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키를 재는 겁니다. 네, 키를 재는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한 뭐 메이킹이라고도 볼 수는 메이킹이라고까지는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서버 모터를 붙인다. 자, 여기에 서버 모터를 붙이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스마트 휴지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쓰레기통 앞부분에 초음파 센서가 달려 있고요. 이 뚜껑이 열리는 힌지 부분에 서브 모터가 달려 있어서 초음파 센서에 의해서 물체가 감지가 되면 서브 모터가 동작을 하는 원리입니다. 이런 간단하지만 재미있는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피해조 부저, 초음파 거리 센서와 이제 피해조 부저를 더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은 네, 바로 이런 거. 자, 테레민이라는 건데요. 여기서는 초음파 센서 두 개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하나는 네, 왼손을 올 때마다 음계가 변경이 되고 음계가 바뀌고 반대쪽은 소리의 음량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소리가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음악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테레민이라고 합니다. 자, 뭐 이 밖에 자, 이 밖에 지금 보여준 건 예시일 뿐이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더 하게 되면 그리고 센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배우게 된다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 외에도 더 많은 가지수의 어떤 창작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바로 이게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성.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이 아두이노 보드 전면부고요. 자, 지금 보이는 걸 하나씩 설명을 하면, 자, 첫 번째는 이제 USB 포트입니다. 네, USB 포트 부분이고요. 네,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는 않고요. C 타입 케이블로 사용을 합니다. 이 USB 포트로 PC와 연결을 해서 전원 공급도 하고, 이 아두이노를 제어하기도 하고, 작성한 프로그램을 업로드하기도 합니다. 다만 요거를 이제 사용하실 때는 USB 케이블 자체를 너무 짧은 걸 사용하시게 되면 이 가벼운 아두이노가
헛돌거나 움직이는 일이 발생하니까 좀 넉넉하게 긴 케이블을 만들어 주시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여기 외부 전원 소켓이라고 있어요. 자, 실제로 이걸 보게 되면 자, 화면은 잠깐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제가 이걸 준비를 해놨는데 네, 여기 보이시나요? 네, 생긴 게 꼭 약간 노트북 어댑터 그 연결 전원 공급 잭과 꼽는 부분과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흔히 제가 이제 예전에 함께 수업했던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고 제자분들도 그렇고 간혹 이거 꼽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노트북 케이블로 연결을 하는 사태가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럴 경우 이제 보드가 타거나 최악의 경우는 이 보드와 연결된 PC 메인보드까지 태울 수 있으니까 절대로 노트북 어댑터 케이블을 연결하지 말아주세요. 여기에는 외부 전원이라고 해서 그런 노트북 그러니까 볼트수가 높은 그런 게 아니라 9V 사각 건전지나 아니면은 알카라인 건전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전원을 연결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원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전부 다 뭐 알아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쪽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부분은 바로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외부 전원 소켓으로 절대로 노트북 충전 케이블을 여기다 충전 단자를 여기에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과전압으로 보드가 타거나 아니면 이와 연결된 PC의 메인보드가 탈 수 있으니까 절대로 장난으로라도 그런 걸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외부 전원 소켓도 결국에는 이 아두이노에 추가 어떤 전원을 공급해 주기 위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하나가 있고 또 이 전원핀 중에도 이 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써 있다시피 외부 전력 플러스 부분을 또 공급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원핀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다 아셔야 될 필요는 없어요. 다 아셔야 될 필요는 없고 우리 학생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 5V 부분 그 다음에 GND, 빈 그 다음에 여기도 GND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여기서 GND는 뭐다? 바로 외부 전력, 마이너스 전력을 얘기해요. 전기라는 것은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죠. 여기서 3.3V, 5V, VIN 요 세 가지가 플러스 그리고 제가 이 앞에 말씀드렸던 체크했던 이 GND라는 것은 바로 마이너스 전력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두이노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GND 부분이 마이너스는 뭐다? GND다. 요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오프라인상으로 제가 이제 뭐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수업을 해도 항상 마이너스가 뭐예요? GND가 뭐죠? 선생님 GND가 뭐예요? 마이너스가 뭐예요? 계속 질문이 들어와요. 이거는 뭐 고등학생도 계속 고등학생 형들도 혹은 친구들도 계속 질문이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를 계속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원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그 핀을 통해서 우리 센서라던가 어떤 모터라든가 이쪽에다가 전원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이제 아날로그 입출력 핀이 있어요. 아날로그 입출력 핀. 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아날로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결해주기 위한 부분인데, 아날로그 입출력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보통 입력으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출력은 거의 이쪽 디지털 입출력 핀 쪽에서 진행을 합니다. 디지털 핀은 그냥 디지털 핀이라고 편하게 얘기를 하면 0번부터 13번까지 있습니다. 0번부터 13번까지 있는데 요 안에 자세한 내용은 후에 또 수업을 실습을 하거나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중요한 부분은 USB 포트, 자, 기본 전원 연결, PC와 연결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전원 연결부, 그 다음에 아날로그, 그 다음 디지털. 요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실제로 기기를 보면 요거 궁금해 하시는데 요거 리셋 버튼입니다. 자, 리셋 버튼인데 이거 누르면 프로그램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재실행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알아봤는데 이제 한번 우리 엠블럭, 우리가 원래는 아두이노 ID라는 텍스트 프로그램으로 하면 좋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약간 C 언어 기반이기도 하고 전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어린 학생들한테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냥 따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겠죠.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많이 상용화됐고 경험들 많이 해본 블럭 코딩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두이노를 제어를 해볼 건데요.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요 엠블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엠블럭 먼저 좀 설명을 하면, 자, 기본적으로 엠블럭은 스크래치가 가장 첫 번째로 나왔던 시조 기억이죠. 시조. 스크래치. 이제는 3.0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는 카이스트 출신 연구원들이 만든 요 엔트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엔트리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 일부 다른 기능이 있고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까지는 다 설명하기에는 좀 촉박하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 엔트리가 스크래치를 벤치마킹 했다. 뭐 베꼈다라는 의미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 지형에 맞게끔 알맞게 벤치마킹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블럭형 프로그램의 이제 장점이 이제 좀 코딩이 쉽고 직관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얘네들은 둘 다 온라인 버전, 그 다음에 오프라인 버전도 물론 있지만 온라인 버전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클라우드 서버에 본인이 만든, 물론 이제 계정을 만들었을 때 얘기죠. 그래서 온라인 서버에 본인이 만든 작품들이 저장이 된다라는 이제 편리함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물론 인터넷이 항상 돼야 되긴 하죠. 안 된다면 이제 오프라인 버전으로 하면 되지만, 자, 여튼 그래서 이 엠블럭은 바로 이 스크래치로부터 파생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파생이라는 단어보다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스크래치 자체가 오픈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이 엠블럭이라는 중국계 회사예요. 여기 보이죠? 엠블럭은 중국의 메이크블럭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그래서 이 오픈소스를 가지고 이 엠블럭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메이크블럭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는 스크래치와 동일하기 때문에 스크래치를 해봤던 친구들이라면은 뭐 어려움 없이 사용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할 프로그램은 3.0이에요. 엠블럭 3.0을 사용을 합니다. 혹은 엠블럭 3라고도 하는데요. 자, 요거는 우리가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스크래치 3.0과는 무관해요. 스크래치 2.0을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블럭이나 이런 게 좀 예전 거죠. 좀 약간 투박해 보이기도 하고. 자, 그걸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뭔가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더 폭넓게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이제 그때는 이 아두이노 ID라는 프로그램, C 언어 기반의 이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 이걸 넘어가느냐면, 자, 엠블럭이라는 회사는 자기들 회사에서 만든 교구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범용적이고 개방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AS라든가 뭔가 문제했을 때 이거를 요청할 창구가 없습니다. 국내에는 현재 이렇게 일반 소비자가. 그래서 어렵죠. 좀 이런 우리가 뭐가 잘 안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요청을 하기가. 그래서 센서의 사용 예도 약간 좀 한정적이고 그 다음에 약간의 버그도 약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엠블럭을 통해서는 뭐 기본적인 센서 등을 컨트롤 해보는 걸로 만족을 하고, 이 엠블럭을 사용해서 잘 하다가 어느 정도 좀 더 욕심이 생기고 한다면 그때 이 아두이노 ID라는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도
늦지 않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엠블럭에서도 충분히 많은 센서들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엠블럭에 대한 설명은 너무 길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설치를 한번 해볼 건데 이게 저도 어제 이 녹화가 있어서 어제 부랴부랴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들어가 봤는데 검색 결과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구글에서 하면 잘 됩니다. 자, 구글에서 구글로 들어가셔서 그냥 엠블럭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자, 여기 상단에 보이시죠? 엠블럭, 그다음 블럭 베이스드 코딩 플랫폼 for technique teaching and learning. 자, 이걸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바로 이 엠블럭 회사의 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가 나오고 자, 여기서 뭐 한국어, 영어 이제 크롬으로 들어가는 게 물론 좋고요. 그다음에 뭐 위에 있는 건 쓸데없는 거 보고 자, 보시면 화면 상단에 보면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만이에요. 지금 정면에 보이는 거 요거를 설치를 하시면 이거는 스크립팅 엠블럭 5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인공지능까지 할 수는 있지만 아두이노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부분까지는 아직은 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할 때 사용할 것은 바로 다운로드 들어가셔서 아래 보시면 다운로드 엠블럭 3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OS 본인들 PC가 어떤 것인지를 일단 인지를 좀 해야 됩니다. 뭐 찾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본인의 컴퓨터가 윈도우 7이다. 아니면 8, 아니면 10. 그러니까 7 이상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그 윈도우 7 그 이상을 말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XP.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맥, 리눅스, 이제 크롬북. 이렇게 OS에 맞게 운영체제에 맞게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저는 이 PC가 윈도우 7 이상이기 때문에 요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자, 여기서는 OS만 선택을 하고 이걸로 바로 다운 받아지는 게 아니고요. 선택한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엠블럭 3 for Win 7 Plus라고 해서 여기 다운로드 표시 보이시죠? 요 단추를 눌러주시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개인 가정에서 다운을 받는다고 한다라면 그리 오래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약 1분 30초에서 1분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교육장에서 센터에 있는 교육장에서 같은 와이파이 환경에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하게 되면 이게 몇 분씩 지체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다운로드가 다 됐고요. 다운로드가 다 된 시점에서 열기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자, 프로그램 설치하는 시작 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행 이런 창이 나오죠. Yes. 그 다음에 일단 영어로 설치를 해주세요. 눌러봤자 한국어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영어, English로 OK. 자, 그리고 Accept, Agreement,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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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all. 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 자체가 이렇게 까다롭거나 뭐 복잡하거나 하진 않으니까 쉽게 설치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설치가 완료가 됐고 피니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Don't show next time. 다음에 보이지 않게 Download now, download later. Download later. 그리고 다음에는 보여주지 마세요. 자, 이게 뭐냐면 그 다음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겠냐 그 얘기인데 패스. 왜냐면 우리는 3.0으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앞부분은 그냥 꺼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켰더니 요거는 내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내리고, 자, 이렇게 켰더니 이런 화면이 나왔어요. 지금 전체 화면으로 잘 보이시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가 되어 있는 부분, 이제 우리가 설치가 완료가 됐으니까 세팅이라는 걸 해야 돼요. 세팅. 자, 기본적으로 지금 디스커넥트라고 되어 있어요. 네, 세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랭귀지. 자, 우리 상단, 자, 좌측에 보이시죠? 랭귀지 폴다운 메뉴에 랭귀지 들어가시면 여기에 한국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어로 변경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드. 자, 우리가 사용할 보드는 우리가 8주차, 10주차 동안 사용할 보드는 바로 아두이노 우노입니다. 우노. 자, 우노라는 뜻은 이탈리아어로 1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보드에 보면 R3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두이노의 첫 번째 보드의 세 번째 릴리즈, 그러니까 세 번째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드부 선택을 했고, 그 다음 연결에 들어가서 시리얼 포트. 자, 그래서 항상 보면 윗부분, 가장 위 1번은 보통 다 아니에요. 자, 컴퓨터 내부 통신할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고, 항상 우리 친구들 혹은 학생분들은 요거를 맨 밑에 걸로 선택을 해주세요. COM3. 네. 자, 근데 요거를 그냥 이렇게 하면 좋긴 한데, 네. 보드는 우노, 그 다음에 연결 시리얼 포트에서 이렇게 COM3에, 그러니까 이 포트 번호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고, 그거는 각 환경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2개 이상, 하나만 뜨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 뜰 때, 2개 뜰 때, 3개 뜰 때, 뭐 4개 뜰 때 굉장히 여러 상황이 있고, 이 포트 번호도 매번 다 바뀌고, 다를 수 있어요. 환경에 따라.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만 했다라면은, 집에서만 나는 이거를 아두이노와 연결했다라면, 포트 번호가 크게 바뀔 일이 없는데, 만약에 내 아두이노를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연결을 한다라면은 거기서는 포트 번호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면 포트 번호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했고 연결이 됐다라면 여기 로보트라는 요 블럭을 팔레트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아두이노 옆에 이렇게 녹색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걸 보면 연결이 잘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시리얼 포트 연결이 됐으면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여기 아두이노 드라이버 설치 한번 해주세요. 아두이노 드라이버 설치. 네. 그 다음에 펌웨어 업그레이드. 이거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해당 버전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해주시고 나면 세팅은 거의 완료가 됐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하기에 앞서서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이 여기서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자, 스크래치만 한다라면 그냥 여기서 하시면 돼요. 그냥 뭐 여기 누르면 똑같이, 자, 스크래치 움직이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사용한 건 아두이노하고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화면 자체를 아두이노 모드로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두이노 모드는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요 편집에 보시면 아두이노 모드라고 여기 보이시죠? 폴다운 메뉴에 편집에 아두이노 모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폴다운 메뉴 편집에 아두이노 모드.
네, 요거 선택을 해주시면 네, 화면이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자, 여기는 똑같이 이전의 스크래치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블럭들을 이렇게 쌓아서 네, 사용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블럭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제한적으로 돼 있어요. 왜냐면은 대부분은 아두이노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능을 갖고 있는 블럭들이기 때문에 주로 사용할 부분은 이 데이터 추가 블럭, 네,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변수, 리스트, 그 다음에 제어 부분, 반복문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딜레이, 그리고 연산, 그 다음에 해당 아두이노 관련 블럭들,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4가지 종류의 팔레트만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스크래치 버전으로 다시 되돌리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기 뒤로 가기 버튼 보이시죠? 뒤로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스크래치. 근데 여기서 하게 되면은 스크래치를 했을 때 또 다시 연결해 이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시 아두이노 모드로 와서 그리고 우리가 스크래치 모드에서는 보통 우리가 시작할 때 이벤트 블럭에 녹색 깃발 클릭했을 때라는 블럭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여기서는 아두이노를 우리가 컨트롤할 때는 이 블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로드 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녹색 깃발 클릭했을 때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자, 아두이노 모드에서는 바로 로보트에 있는 이 아두이노 프로그램이라는 이 블럭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블럭을 쌓을 때마다 이렇게 옆에 실제 아두이노 ID에 우리가 텍스트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보여져요. 그러니까 변환이 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변환되는 게 보여지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아두이노의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싶다, 보내고 싶다. 그렇다고 하면 뭐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13번 핀에 LED를 켜지거나 꺼지게 한다. 자, LED 아무것도 연결 안 했는데 13번 핀이 어떻게 켜지고 꺼지나 하겠지만 네, 이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실습은 LED 할 때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요 아두이노에 업로드라는 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가 작성한 블럭 코딩이 아두이노로 업로드가 되어집니다. 자, 시간이 꽤 걸립니다. 물론 이제 컴퓨터 사양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한데 또 이 블록 코딩의 양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고요. 생각보다 이건 좀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 업로드가 다 되면 맨 밑에 이렇게 나와요. 아이고. 땡큐. done. 땡큐. 자, 이렇게 나오고요. 이 결과를 아두이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게 뭐냐면 아두이노 보드에는 LED가 하나 붙어 있어요. 13번 핀과 연결된. 근데 그거를 꺼졌다 켜졌다 한 겁니다. 자,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LED 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대략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뭐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좀 더 자세한 거나 실질적인 거는 우리가 실습을 할 때 선생님이 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과 이제 단짝 친구입니다. 단짝. 아두이노가 있게끔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브레드보드예요. 자, 뭐 우리나라 말로 그냥 빵판이라고요. 정식 명칭은 네, 솔더리스 브레드보드, 솔더리스 플러그 보드라고 합니다. 이 구멍들 보이시죠? 요것들이 다 핀이 꼽히는 그런 구멍들이라고 보시면 돼서 빵판이란 말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게 있어서 좋은 이유는 이제 납땜을 하지 않고 어떤 회로 연결을 가능하게 해준다. 네, 그런 부분이고, 더 아두이노만 있어서는 좀 한정되게 핀은 뭐 몇 가지 있지만
뭐 저항이라던가 아니면 다이오드라던가 트랜지스터라던가 이런 것까지 달아서 전기적인 부분을 완화시키고 아니면 보강하고 이런 부분까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아두이노만으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브레드보드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실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브레드보드가 나옴으로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거나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게 좀 용이하게 된 거죠. 쉬워지게 된 거죠. 이거는 꼭 우리 학생들뿐 아니라 우리 성인분들이나 연구원들도 이걸 사용해서 어떤 테스트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브레드보드의 종류는 지금 보이는 게 이렇게 830V, 400V, 170V 정도로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류는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뭐 더 큰 거 뭐 이런 30V, 1660V, 뭐 3220V이 있는데 이 1660V, 3220V 같은 경우는 이 830V를 뭐 2개 붙였냐, 4개 붙였냐, 그에 따른 것 뿐입니다. 그래서 거의 예전 그 전기회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무슨 책받침 혹은 A4 사이즈만한 데다가 브레드보드만 몇 개씩 붙인 그 판에다가 회로 연결하고 뭐 이랬던 걸 봤던 기억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 835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이어붙이기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그리고 구조는 30V라고 170V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830V과 400V도 구조가 똑같아요. 이 835를 반을 이렇게 뚝 자르면 바로 400V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400V, 835V의 이 특징은 양 옆에 요 파란 줄, 빨간 줄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실습 때도 제가 강조를 하겠지만 뭐냐면 멀티탭의 역할을 해요. 멀티탭 뭔지 아시죠? 우리 플러그 여러 개 꼽아서 여러 가전제품들을 혹은 전기장치들을 여러 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전기 공급 장치 혹은 뭐 어댑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로부터 혹은 어떤 외부 전원 장치로부터 전원을 공급을 해주면 어떻게 뭐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이렇게 한쪽에다 이렇게 하나씩 끝에다 꼽아주시면 이 같은 줄에 있는 쭉 이 같은 구멍들은 전부 다 같은 극의 전류를 공유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파란 줄을 마이너스, 그 다음에 빨간 줄에는 플러스를 연결을 많이 해요. 이건 암묵적인 룰이에요. 왜냐면 이제 누군가 뭔가를 이제 봐줘야 돼요. 봐줘야 되는데 이런 암묵적인 룰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이제 문제를 해결하거나 할 때 시간을 더 잡아먹거나 그리고 원인을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양쪽으로 이 멀티탭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한쪽 끝에다가 마이너스, 이쪽 끝에다가 플러스를 연결해 주시면 이 줄 전체가 멀티탭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같은 줄에 쭉 똑같은 마이너스, 그리고 아랫줄에는 쭉 똑같이 플러스 전류가 흐른다. 그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요거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많이들 잊어먹으세요. 그래서 이 멀티탭 역할을 한다는 거를 꼭 기억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강조를 계속해요. 멀티탭 중요합니다. 자, 400V도 마찬가지예요. 830V과 구조는 같은데 크기만 절반 사이즈다. 네, 근데 830V 같은 경우도 시중에 판매되는 이제 제품 중에는 요 가운데 부분이 끊겨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만 하나, 요렇게만 하나, 요렇게만 공유가 되는 게 있고 그냥 여기 끊김없이 다 통으로 연결되는 것도 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브레드보드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지금 그림만 봐서 방금 제가 보여드린 830V인데 830V를 뒤집어서 까보면 뚜껑 이제 양면 테이프가 붙어있는데 그걸 딱 뜯어내면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색깔로 제가 구분해 놓긴 했는데 까보면 똑같아요. 철 레일이 그냥 다 같은 철 레일이 들어있어요.
요 파란 줄 부분도 이 빨간 줄 부분도 녹색 줄 부분도 다 똑같이 첫 레일이 이 그림에 있는 선 모양과 똑같이 레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맨 위에 있는 두 줄이 멀티탭 역할을 한다는 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전원 혹은 아두이노로부터 나오는 전원을 끌고 왔을 때 얘네들을 공통으로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것이고요. 뭐 아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 가운데 있는 녹색 줄 부분 보시면 이제 방향이 다르죠. 세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5개 구멍만 같은 전기를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한테 연결할 때는 여기 어디에 연결해도 다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말로 설명한 것보다 확실히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사진을 보니까 좀 더 이해가 더 쉬우시죠? 자, 말씀드렸던 요 레일. 얘네는 가로로, 얘네는 세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구멍과, 구멍이 이런 식으로 따로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같은 레일을 공유를 한다는 걸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레일을 다시 꺼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요건 뒷부분이니까 요 바닥 부분이니까 저렇게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요 핀이 꼽히는 부분, 핀이 꼽히는 부분은 이 부분으로 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트랜지스터 그 온도 센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거나 아니면 케이블을 꼽으면 구멍을 통해서 여기에 이렇게 촉 꼽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고 고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고정을 한다고 해서 막 안 빠지는 게 아니라 쉽게 빼거나 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브래드보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케이블을 꼽을 때 좀 어려워, 좀 못 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힘으로 케이블을 뭐 막 우겨 넣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살살살살 비벼 돌리면서 꼽으시면 잘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요 브래드보드의 구조까지 제 설명을 드리고 요 부분, 요건 이제 미니 브래드보드입니다. 자, 미니 브래드보드인데, 자, 요 녀석은 아까와 달리 옆에 멀티탭이 없죠. 멀티탭이 없어서 외부 전원 연결해서 예를 들어 여기에 공급을 플러스를 해주고 여기에 공급을 마이너스를 해주면 우리가 센서에 필요한 공급원들을 여기다 같은 줄에 연결해서 해당 마이너스 전기들 플러스 전기들 끌어다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가운데는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이 미니 브래드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커 만들 때 일단은 작잖아요. 이 작다라는 게 지금 화면에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사이즈를 보여줄지는 모니터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약 가로 세로 한 5cm, 3cm 그 정도 되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보여줬던 스마트 휴지통을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RC카를 만든다던가 할 때는 이런 미니 브래드보드를 사용합니다. 어떤 정기적이거나 컨트롤 가능한 부분은 점점 작아야만 어떤 무게라던가 보여지거나 하는 부분이 좀 완성도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앞에 봤던 이런 녀석들을 사용할 수는 없겠죠. 일단 뭐 830V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메이킹 제품보다 더 커버릴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미니 브래드보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브래드보드에 이제 꼽는 방식이에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레일은 이렇게 세로로 얘네들은 연결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요 LED라든가 뭐 이것도 LED지만 이런 센서들 이렇게 세로로 꼽게 되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 센서를 켜기 위해서는 보통 플러스 전기가 필요하고 마이너스 전기가 필요한데 나는 플러스만 쓰겠어 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어떤 작동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합선의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센서와 어떤 소자들 뭐 이런 LED를 이제 센서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소자나 이런 조도 센서, 이런 센서나 소자들은 세로로 꼽지 않는다. 자, 부적절한 배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부에서 합선 발생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어요. 뭐 그렇게 빈번하진 않지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센서가 타고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상적인 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로로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전원을 받아야 이 해당 센서들이 정상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횡으로 보드에 연결해 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다 꼽아야 돼요, 여기다 꼽아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꼽아야 돼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도 많은데 다 똑같아요. 상관없어요. 어디에 꼽아도 돼요. 하지만 센서를 어디에 만약에 꼽았다면 이 센서에 어떤 공급을 해주기 위한 전원을 공급해주기 위한 혹은 신호를 연결하기 위한 그런 케이블들은 해당 센서의 다리들 혹은 소자의 다리들과 같은 줄에 꼽아줘야 돼요. 자,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제가 요 LED로 아니고 이거 너무 내렸네. 요 RGB LED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보면 이게 RGB LED예요. RGB LED인데 다리가 4개가 있어요. 횡으로 꼽혔다면 여기에 각각 전원 공급을 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신호핀에 연결하는 부분,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신호핀은 보통 이 다리 길이가 따라 달라요. 그래서 어느 다리 길이가 긴 건지 모르겠는데 RGB LED가 예를 들어 이게 긴 다리라고 쳤을 때는 신호핀이 여기하고 아두이노, 여기하고 아두이노, 여기하고 아두이노의 신호핀, 얘네들은 RGB 값에 해당하는 신호핀과 연결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전원 공급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전원에 해당하는 그 핀과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다리와 신호핀, 케이블, 신호핀과 연결된 케이블과 같은 선상에 있게끔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저 빵판에다가 센서나 소자를 꽂고서 신호 케이블들을 이 케이블들 점퍼 와이어들을 신호 케이블하고 케이블하고 점퍼 와이어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점퍼 와이어를 연결을 해 줄 때 같은 선상에 놓는 거에 좀 미숙한 분들이 많아요. 헷갈리기도 하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물론 아두이노의 그 번호핀에 연결하는 부분도 좀 좀 촘촘해서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브레드보드에 연결하는 부분까지 해서 오늘 수업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배웠던 거 기반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LED를 한번 컨트롤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화면상에 보이는 요게 요 LED, 그냥 일반 LED고 요게 RGB LED인데 요 LED를 가지고 한번 컨트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LED 컨트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아직 와닿지 않거나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고 온라인 수업이 저도 이제 생소하다 보니까 좀 버벅이기도 하고 별로 이렇게 좀 부끄러운 모습도 보였는데 다음 시간엔 좀 더 능숙한 모습으로 재밌는 실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